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20일 10차 변론기일이 이제 헌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홍정원 전 차장이었어요. 그래서 홍정원 전 차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이제 장소에 있어서도 하나도 말이 맞지 않았고, 또 이제 메모 과정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홍정원의 어떤 메모 자체는 증거로 쓸 수 없을 정도로 탄핵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CCTV와 비교를 해보면 홍정원 전 차장이 사실 뭐 외부에서 뭐 전화 통화하면서 메모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CCTV에. 더군다나 10시 58분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1시 35분인가요? 다음날 1시 35분에 공간에서 나온 것이 돼 있는데, 본인이 처음에 이제 메모와 관련해서는 뭐 보좌관이 자기가 통화한 내용을 옆에서 듣고 썼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메모한 걸 주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장소도 뭐 공간 앞에 했다가, 이렇게 말이 계속 번복이 되고 있어서 홍정원 자체의 진술은 이제 상당 부분 탄핵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메모도 이제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0일 날 신문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이 이제 체포명단 메모를 보좌관한테 정서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서한 보좌관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노골적으로 현대고를 졸업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친구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홍정원 전 차장이, 홍 차장이 뭐 아니다랄지 아니면 맞다랄지 그래야 하는데, 대답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왜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한동훈 대표의 친구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지,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아니 전혀 이제 그 국정원에는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친구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은 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에 윤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강력 항의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고령 2로 위반이어서 체포하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선가 체포에 관련된 그러한 정보를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믿을 만한 근거에 의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누군가에 들었는데 과연 그게 누구냐, 뭐 이걸 들은 것 자체가 뭐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본인의 어떤 신병에 대해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제3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홍정원 전 차장이 사실은 쭉 이게 제가 쭉 찾아보니까 원래 특수부대 출신인데 국정원에 특채돼 가지고 블랙 요원으로서 중국에 공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눈에 들어 가지고 그 비서로 아주 발탁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연주를 잘 타서 윤 대통령 정부에서도 국정원 1차장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블랙 요원이 국정원 1차장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만큼 홍장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맥이랄지 연출 이런 거에서 굉장히 남다른 능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리고 그때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누굴 통해서 인사청탁 7번 했다.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이 자기가 인사청탁을 제3자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병기 전 국정원장하고 박지원 의원하고 굉장히 이전부터 친했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병기, 박지원, 홍정원 이 관계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 아니냐,
또 이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변론 기일 때 한동훈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냐 아니냐 그 논란 이제 수그러 들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다고 명백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닌 걸로는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 종결 기일은 25일로 잡혔습니다. 2월 25일. 그래서 아마 이날 결심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3월 10일 이쪽 저쪽 늦어도 3월 15일 이쪽 저쪽에 아마 탄핵 결정 여부가 인용인지 기각인지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25일 날 변론 종결이 되는데 그 다음 날인 26일 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신간을 출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동훈의 선택 이런 제목이 이제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간하겠다는 날이 26일을 미리 잡은 거고 헌재가 25일을 늦게 잡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변론 종결 다음 날이 돼서 시간이 어떻게 좀 묘하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번 책은 우리가 좀 많이 궁금한 게 윤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는 어떻고 그 다음에 틀어진 이후에 그 관계가 어땠나 그 이유가 뭐였나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반대 과정 본인은 그 저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여의도로 가던 중에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 안 되게 휴대폰도 꺼놔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언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이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2.3 계엄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간 자체가 단순한 회고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치 신호의 회복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신간 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재개했을 때 과연 국민의 여론 또 보수층의 어떤 일부에서 이제 거부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아마 여론조사랄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도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보수의 거부감을 이제 상당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희석시키느냐 그리고 한동훈만의 어떤 걸 보여주느냐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